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 의회 정례에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615억 7,706만 2천 원에서 5억 6,007만 2천 원이 증액된 621억 3,713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위탁비 반환 수입액 735만 원, 지방재정 분석 우수 지자체 및 2023년 신속집행 인센티브 5억 5천만 원, 2023년 사업체 조사 집행잔액 2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에서 8억 9,660만 8천 원이 감액된 105억 8,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는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재정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위탁관리위원회 신규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국외 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재난 목적 예비비 26억 4,736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35억 8,59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입니다. 금액 기획실 소관 기금운영 변경 대상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신송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예산 15억 원을 증액하여 마을자치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한 의원입니다. (2023년)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5억 받으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요? 올해는 이제 대형으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이 좀 많아서 집행이 이제 상반기에는 저희가 행정 절차 준비하고 뭐 발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이 좀 조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퍼센트가 나와 있나요? 전국 평균하고 뭐 우리 저기 대전 5개구 자치구 평균 나오나요?
예, 평균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효신 의원입니다. 우리 그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 정책 연수 사업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우리 전년 2024년도 때 예. 삭감된 금액이죠? 예, 본예산에서 저희가 9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2천만 원을 좀 조정하셨습니다. 이거 2천만 원 그대로 삭감됐던 거 그대로 올리셨어요? 추경에? 예, 예, 예. 이거 추경에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당초 저희가 9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7천만 원 예산을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국외 정책 연수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원을 좀 못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좀 대응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좀 2천만 원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지만 2천만 원을 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어차피 전 부서를 총괄을 하시는 기획실이니까 제가 네, 말씀을 네. 드리지만 저희가 그 전년도 이렇게 본예산 심의할 때 타당한 이유로 의회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복원 요청을 한다? 저희도 최대한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부서의 요청 사항도 좀 있었고요. 또 계획된 사업들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꼭 올릴 만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계획된 예산에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저희 2천만 원 증액 요구는 하반기에 좀 대응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꼭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혁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 31쪽에 2023년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억을 지금 그 인센티브로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5억을 받았는데 우리 38쪽에 보면 계획적 예산 편성 관리에서 우리 이제 그 각 부서에 전 부서에 추진 실적에 따라 부서별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그 인센티브의 몇 프로를 이렇게 계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조례상으로는 일개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저희 여러 부서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액인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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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1,000만 원까지 예.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럼 이게 전 부서에 우리 부서원들이 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열심히 해서 네.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지금 저조하다는 말씀이 아까 있으셨잖아요. 예, 근데 아직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예, 예. 6월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1위를 했잖아요. 2023년 예, 평가에서 예. 2024년도 지금부터라도 잘 이렇게 살펴서 관심 있게 살펴서 이렇게 많은 등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전 부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1,000만 원을 우리 골고루 우리 부서인들에게 네. 예, 그 노고비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추경 피선안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333쪽 보면 지방재정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가 5천만 원 받으셨어요. 예, 예. 그거하고 신성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5억 받았어. 5억 5천을 받은 거예요, 총.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받느니라고 우리 저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신속 집행한다면은 그 실적 마친이라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뭐 그 존경하는 최옥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어 포상금을. 근데 1,000만 원 갖고 유성구 실과가 30 몇 개잖아요. 32개, 33개. 35개. 이게 35개 정도 되죠. 그러면은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포상금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건 너무 아니 네. 5천 받았으면 5억 받았으면 10%를 주든지 5억 5천이면 10% 하면은 뭐 5,500을 실과에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지. 이거 1,000만 원 갖고 실과를 또 어떻게 평가해서 주시려고 그래? 거기서 뭐 예산이 없는 실과는 뭐 신속 집행도 없어. 예를 들자면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고정적인 뭐 비용만 나가지 사업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위생과 같은데 사업 없는 부서는 이거 신속 집행 인센티브 받을 수가 없어. 그건 급여하고 뭐 나가는 게 수당밖에 없는데. 근데는 같이 고생했는데 몇몇 실과 사업 있는 부서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인센티브 주는데 1,000만 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 이 부분은 좀 아니 예. 그게 서운하다고. 네, 네, 딴 맞습니다. 과는 받아서 뭐 회식 얼마를 줄지는 난 모르겠어.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모르지만 뭐 A라는 과는 받아가지고 뭐 회식이라도 하고 한마음 수련대행 하는데 보탬이라도 되는데 이거는 1,000만 원 갖고 뭐 30만 원, 30개니까 30만 원씩밖에 안 되네. 예, 맞습니다. 요새 30만 원 갖고 밥도 못 먹어요. 10,000원짜리 밥도 없잖아. 응? 이런 거는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따로따로 해설하든지 좀 더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예, 그 예. 퍼센트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성과를 더 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퍼센트로 하다든지 그렇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단일 부서, 단일 사업에 대한 거하고 또 여러 부서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차등해서 그럼요. 단일 포상금을- 부서에서 받는 거는 1,000만 원 갖고 예, 충분해.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30 맞습니다. 동도 있잖아. 응? 예, 맞습니다. 동도 그러면은 거기는 서운하다 그러지. 동은 뭐 이런 거 집행 안 했어? 이런 거 하면 뭐 상중하로 해서 1, 2등급을 매기지 말고 인센티브 받는데 기여도를 상중하로 해서 100만 원, 50만 원, 뭐 80만 원,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지. 이거 돈 1,000만 원 갖고 나눠주기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이거는 한번 다시 시간이 예, 예. 있으니까 뭐 이해추경이라도 뭐 해서 더 편성을 해보세요. 이거 예. 갖고 집행하는 데도 어렵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네. 보면은 43쪽 설명서에 보면 네, 15억이 또 신성동 건립센터 기금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15억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돼 있지 않나요? 근데 기금에서 왜 또 추가로 줘?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135억 원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게 45억이 지원이 됐고요. 예. 올해 이제 60억을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 이제 15억을 이번 추경에 근데 왜 이걸 추경해서 넘겨줘요? 60억을 해놨는데 예. 이게 이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25년 3월에 네, 준공 준공 예정입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세출 집행 계획을 보니까 매달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물론 자금은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12월경에 자금 이체를 해줘서 준공 전에 집행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준공이 그래도 무리라잖아. 무리가 그럼 없었죠. 예. 나머지 135억이라며. 그 135억 예. 그래서 40억 죽고 75억이면은 120억입니다. 예. 11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예, 나머지 45억, 75억 하면 120억이고요. 125억. 예, 나머지는 저희가 특세가 한 8억 정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족분은 그 자체 운영하는 이자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자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요구는 안 해요, 지금?
지금 계획상으로는 총 사업비는 135억으로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어요? 아니 기금 변경을 해서 특별치 않으면 왜 예. 기금 변경을 하나 해서 예. 질의드렸습니다. 예. 예, 뭐 기획실 예산 편성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 걸 하는데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한영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 정책 연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외 정책 연수 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예, 예. 그 예산 편성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300만 원은 뭐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한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해서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외 업무 여비 기준에 보면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실제 집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 지금 그 네. 책정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아, 국외 그 상- 업무 여비 기준의 지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상향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300만 원. 아니 더 나갈 할 수도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예. 지금 그 예산 편성 이유 자체가 해외 선진 사례 탐방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 그런 업무 역량 강화에서 그 이유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300만 원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동남아 쪽밖에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하게 되면은 그 개인 부담 자체가 그 유럽 쪽이나 갈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담이 좀 덜하실 수 있겠지만 MG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 300 더 주고 뭐 유럽을 간다거나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운영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국외 정책 연수 비용이 또 별도로 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일률적으로 정책 연수 차원에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역에 따라서 이제 여비 기준이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지원과와 상의를 해서 지원 단가를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항공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당 300만 원이 아니에요. 제 그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네.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지원과에서도 구정 기여자에 대한 네. 그 정책 그 연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예. 부분도 같이 좀 예, 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꼭 예. 세심하게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재액 대비 164억 1693만 2천 원이 증가한 2054억 6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는
민간 이전 경비 정상이자 26,000원, 보조금 반환 수입 532만 5천 원, 동해 지원금 반납금 128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자치과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5,833만 3천 원, 위탁비 반환 수입 145만 7천 원, 그 외 수입 146만 2천 원, 전년도 2월금 579만 6천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3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특별기부세 3억 원, 순세계 잉여금 302억 7,991만 2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소비세 39억 6,4만 3천 원, 세원관리과는 위탁비 반환 수입 836만 5천 원, 민원여과과는 위탁비 반환 수입 247만 2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4,294만 2천 원이 증가한 1,011억 3,7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586만 3천 원이 증가한 311억 2,4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관 자성취득비 854만 9천 원, 행정수첩 제작비용 2,100만 원, 민간단체 지원 6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억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을자치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991만 9천 원이 증가한 81억 2,843만 3천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1,500만 원,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328만 4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55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4만 1천 원, 자치분권 특별회계 회계 전출금 4억 2,3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 217쪽까지 동행정부기타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103만 9천 원이 증가한 64억 5,589만 3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 이전 경비 정상이자 23만 1천 원, 보조금 반환 수입 3,178만 9천 원, 기타 수입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5,78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으로 1,159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급 4억 2,3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동행정부기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229쪽 자치분권 특별회계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503만 9천 원이 증가한 43억 8,621만 3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1억 8,35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43쪽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47쪽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10억 1,8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2023년 특세 사전사용한 방법용 CCTV 확충 설치비 3억 원, IP 방송 시스템 구축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세정과 255쪽 세원관리과 259쪽 민원역과 세출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1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책자 48쪽 마을자치과 수건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위한 특별기부세 8억 및 기금 전입금 15억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수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슬 의원입니다. 네. 69조 후생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후생관 지원 관련해서 상업용 가스레인지를 140만 원에 한 대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 상업용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가 우리 그 몸에 그 가스를 오래 맡으면 안 좋다는 거는 아시죠? 프로말데이가 나와가지고 예. 안 좋다는 걸 아시는데 일단은 대용으로 이렇게 많은 그 밥을 지으기 때문에 인덕션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는 봐요. 네. 예, 근데 상업용 가스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의 보호, 우리 개인 보호장구 착용을 꼭 하고 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리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작년에 그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환풍 시설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스레인지는 어차피 그 대형 식당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은 거 요리할 때는 그래서 인덕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는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자 예, 합니다. 잘 적절하게 하셔서 가스레인지를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쓰시고 되도록 인덕션으로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게 하고요. 환기 예. 시설은 일단은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네. 주변에 보면은 그 폐암을 앓으시는 분이 많아요. 아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대형 식당에서 그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해서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또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입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뒤에 78페이지 보면 70쪽 한번 볼까요? 70쪽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물품 구매가 필요해서 뭐 쇼파라든지 또 탁자, 다단식 운반차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네. 예, 70쪽에. 예. 이분들이 이제 좀 힘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근골격 때문에. 70쪽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저기 카트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그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상황. 근골격계는 본의원의 이제 생각은 작은 그런 그 운동기구, 작은 운동기구를 배치하면 어떨까?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쉬는 것도 좋지만요.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는 작은 운동기구로 좀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골격계 완화를 위해서는. 네. 예, 그래서 적절한 이 환기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기구, 예, 소형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김미 의원입니다. 예. 사업 설명서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사업 내용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 다양한 남한
문화체험 힐링 캠프 개최라고 되어 있고요. 네, 추진 계획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 여행, 대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토론 등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미반영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작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전 설명하실 때 보니까 조기 정착을 위해서 또 다양한 문화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마을 자치과도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아이들 그 학습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민주평통에서 요번에 꼭 좀 해달라고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이 힐링 캠프를 알아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민주평통에서 진행합니다. 아, 그러면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거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직접 하는 하는 거고요. 거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예산도 조금 삭감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 아이들 학습 많이 신청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올해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힐링 캠프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취지는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서에서도 조금 업무가 좀 감소해서 다른 업무에 더 매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단체에 하는 상황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상황하고 그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국비가 또 내려오는 부분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내용은 비슷하니까 좀 더 좋은 네. 방향이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행정수첩 제작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구비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지금 구비로 들어왔는데 2,1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본 예산 편성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게 추경 때 올라온 건 무슨 이유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본예산을 편성하면 좋지만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수첩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그 전에도 뭐 정리추경에도 하고 이해추경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말에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연도 거를 연말에 제작해서 1월 초에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연말에 제작을 해도 그렇지 이게 지금 본 예산에 편성 가능한 아닌가요? 이 편성이? 편성도 물론 가능한데요. 어차피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작하기는 조금 상반기에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사실은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수첩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1,500부 제작해갖고 전 직원, 구의원, 네. 공무원, 공무직, 신규 직원, 전입자 이게 이제 기존의 대상자들이잖아 배포 대상자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불특정 다수라고 해봐야 전입자밖에 없는데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예산을 편성을 하면 상반기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 집행 관련해서 중앙부처부터 계속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리추경에 매해 네, 이렇게 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차피 상반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던 정리추경에 하던 좀 늦게 예산이 편성된. 그럼 이게 매년 1회 추경에 계속 올리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1회 추경이 상반기 4월에 있으면 2회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는 사업인지 저는 좀 궁금해서 일단은 네. 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이 뭐죠? 불효불급하지 않은 건 추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2,100만 원 갖고 뭐 조기 집행 때문에 뭐 21억 같으면 제가 21억 2,100만 원이 유성구청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국장님. 아니 뭐 네? 그건 뭐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저희들도 예산의 기본 원칙에 추경은 예, 맞습니다. 불효불급한 것만 편성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유성구 예산 지금 추경 예산 보면 그렇지 않은 거 되게 많아요. 겁나게 많어. 이제 그 조기 집행 부서에서는 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그럼 이거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노력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운영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냐고. 80 어디요? 이 앞에 있는데. 아닌가? 얼마예요? 100만 천 나오고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이죠? 예. 300억에서 2,100만 원이 조기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건 2,100만 원이 조기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건 본 예산에 해야지. 돈 2,100만 원에 추경에 올리시는 거는 네. 조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임미동 네. 의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이고요. 설명서 72쪽에 있는 존경하는 김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조? 네. 국장님 민주평통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뭐뭐 했어? 이게 이탈 주민 아니잖아. 이탈 주민 대상. 아니야. 뭐가 하나 있었어? 이게 맞아?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온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여행, 대학생 평화통일 공감 대토론회, 함께여서 행복한 문화체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있죠. 예. 국장님 거기에 실제적으로 민주평통에 관련된 자문위원들이나 관계자들 말고 예. 북한 이탈 주민의 참여도가 몇 % 정도 되나요? 그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명 정도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행사의 규모로 봤을 때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인 사업 대상자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적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추경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본 예산 때 편성이 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민주평통에서 이거 좀 꼭 해줬으면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단체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타 자치구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여러 자치구들도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제 올라간 사항입니다. 저는 사업 내용에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했던데 북한 이탈 주민에게 다양한 남한 문화를 체험하겠다고 했는데 힐링 캠프가 남한 문화 체험인가요? 국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평통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경의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가지 사업에도 북한 이탈 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추경의 행사성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남한문화 체험인 힐링 체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선뜻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 등이 행사를 이만큼 해서 몇 명이 참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의 취지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평통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조기 정착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 와서 행사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차년도에 그런 것 등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을 숫자적으로나 예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좋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관계자들 말고 대상자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업들이 마을자치과의 뭐 학습지 지원 사업이라던가 적십자에서 뭐 전통음식 만들기라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중복 참여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사업 취지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대상자 확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은 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 1,500이 증감됐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얼마 정도 모금됐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지금 마을사랑 기부제로 한 1,200만 원 정도 기부받았습니다. 근데 마을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 혜택과 같이 있어가지고 주로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엔 전체가 얼마였죠? 작년에 8,723만 1,000원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럼 모금 목표의 9천이 작년에 거의 준해서 하신 건가 봐요? 이제 작년 거 보고 이제 최근에 좀 변경을 해서 금년에는 한 9천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4,300입니까? 최종 예산이? 몇 페이지요? 사업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다른 예산 안 들어가 있냐? 전체가 4,300이고 여기 답례품 비용만 2,700인 거죠? 예, 2,700입니다. 답례품비만. 예, 예, 그리고 9천의 30%가 2,700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증감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명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답례품으로 보통 쌀, 오리밀 세트, 유성온천 이용권, 카이스트 굿즈, 드립백 커피, 참기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답례품 및 종류를 보면 답례품으로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유성 온천수로 만드는 화장품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 유성 온천을 알리는데 좋을 것 같아요. 공급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적은 없고 온천 이용권만 해주는 네, 저희들이 이제 기념품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화장품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이제 온천 이용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천 예. 이용권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의 저희 화장품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예, 제 5조 보면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서도 혹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 혹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하면서 유성이 많이 홍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예. 노은이동 예산서에 보니까 저기 냉난방기가 1억 9,800이 올라와 있어요. 노은이동이. 네. 근데 자산 취득비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추경에 계상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예. 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지금 노은이동 냉난방이 다 고장났어요? 그럼 국장님 500만 원씩 들어갔으면 작년에도 들어갔다는 얘기면 작년에 올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네, 작년에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으면 편성을 했어야지. 올 예산에.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추경에 뭐 자산 취득을 추경에 2억씩 예산계에서 편성해주. 요새는 예산계에서 인심이 좋더라고. 잘 편성을 해줘서 그러는지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네. 동청산 냉난방기 자산 취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시점이 중요한 거지. 네. 본 예산에 하시든지 해야지. 이걸 추경에 해도 언제요? 입찰하고 하면 올해는 못 써. 이거 2억이라 공사를 하겠어요, 여름에? 최소 입찰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네.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7월 달에 8월, 9월이나 돼 설치해. 여기 설계비도 있어. 용역 설계 이거 설계해야 되잖아. 그럼 올해는 거의 못 쓰는 예산이라고. 이런 거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줘야지. 계상을 하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앞으로는 뭐 답변은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이거 우리 예산 세워놓고 이제 10월이나 돼야 이 중국 납품 들어온다고 빨리 해야. 이건 본 예산에 하셔서 뭐 동사무소 거기 노은이동이 위치가 서양이라 되게 햇빛이 뜨겁게 들어와요. 이제 해가 질 때까지만 해가 들어오니까 뜨거운데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서 해 주셨어야지. 동사무소에서도
뭐 담당자가 관심을 안 가졌던 거야. 그냥 그것만 당장 지나면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이 진짜로 쓸모없이 겨울이나 돼야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평동도 동청사 관리 보행로 정비 공사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계단이 사진을 제가 예산 설명 와서 보았더니 그동안에 어떻게 사고 안 나고 다녔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맞습니다. 좀 더 빨리 했어야죠. 했어야 되는데. 청사 유지비라도 해서 수선을 하든지 해야지. 뭐 이거 사고 나면 사고 날 염려와 충분히 있어요. 다 떨어졌더라고. 타일이 다 떨어졌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했어야지. 그 정도 되도록. 그리고 난간대가 녹이 슬었고, 이런 거는 조속히 작년부터 그랬을 거 아니야. 올해 갑자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신속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167쪽 한번 보시면 설명서 자치분권 특별회가 있어요. 네, 온천일동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해서 3,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해요? 1년의 운영비는 그 공간지기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임대예요? 임대 기간은? 네, 2년 무상 임대입니다. 2년 후에는? 2년 후에서는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으로 변할지 전환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이 부분은 2년 후에 결정할 사항인데요. 근데 일단 뭐 그 집주인은 만약에 임대를 하면 저렴하게 하는 방안 아니면 그때 가서도 무상 임대도 뭐 또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2년 후의 얘기라 확실하게 뭐 2년 후인데 예.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예요. 불확실한 그렇습니다. 미래를 갖고 3,500이 투자가 된다고. 이제 네. 3,500 갖고 하실래나 모르겠어요. 이 공사가. 뭐 여기 뭐 공사 내역을 보니까 예? 최소한 집기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3,500 갖고 가능할지. 예? 근데 이제 뭐 2년 쓰고 하면 또 특별한 인테리어 비용은 없으니까 뭐 네. 자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만 철거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건 뭐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테리어 한 거 철거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계약하실 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근데 3,500일 투자해서 2년 후에 뭐 제 생각엔 분명히 활성화되면 임대료 받겠죠. 네, 거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걸 하실 때는 좀 고민 좀 해서 우리 건물도 아니고 임대를 뭐 5년 임대도 아니고 2년 임대하는데 3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회비가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올라왔어. 총회비가. 총회비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올라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몇 개 동은 내역을 그래도 뭐 조금 썼어. 내역은. 네. 어.
몇 개 동은 뭐 주민터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본 예산 하는데 굉장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돼서 200만 원, 6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600만 원으로 예산이 됐는데 삭감한 걸 일여 추경에 그대로 올려서 올라왔어. 어? 네. 근데 합리적으로 몇 개 동은, 두세 개 동은 그나마 의원들이 설명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몇 개 동은 그냥 200만 원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총회비를 600만 원에 딱 상황이 다 틀린데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그대로 올리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총회비 저는 그래요. 총회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야. 총회를 하시는데 필요하면 동마다 특색이 있고 다 돈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드는 데도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이거를 총회비 800, 뭐 600 그 삭감했는데 난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 뭐 계산이 됐는데, 응? 국장님도 그 설명서 보시면 몇 개 동은 합리적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해. 나머지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나름대로 주민자치에서 열심히 한다고 올려달라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뭐 예산이 저는 그래요. 200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뭐 예산은 시기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쉬었다 할까요? 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5분입니다. 예.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네, 예산안 247페이지. 요 노란색입니다. 요 노란색. 노란색이? 네, 예, IP 방송 시스템 구축 1억 1,500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평생학습. 평생학습하고 예, 거기 하는 거죠? 예. 25개소. 25개소? 예,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25개소면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개소당 뭐 셋톱박스나 그 설치비 요 정도인데요. 나눠보면 그 전체를 구축하는 비용과
그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저기 설치하는 비용은. 예, 뭐라고요? 30-40%? 네. 예. 뭐가 30-40%라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 하나에 125만 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25개 필요한 거고 이제 IPTV 뭐 일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1,7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씩 설치하는 게 있고 그 이제 그 시청할 때 25개가 설치되는 게 있고 좀 다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면은 그 뭐야 민원실 있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동에서 뭐 동장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동장실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밖에다 설치하는 건 좀 어렵을까요? 시끄러운가? 글쎄요, 뭐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장실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워낙 저기 관심도 없고 알려지도 않아서 그래도 국민들도 좀 보라고 그 밖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어려운가 보죠? 그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마 컴퓨터로도 볼 수 있죠? 네, 컴퓨터 볼 수 있습니다. 몇 명까지 볼 수 있습니까? 그 본청하고 사업소는 저희 전 직원이 가능한데요. 동은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데이터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는 다 가능한데 다 여기는 가능한- 몇 명 정도만 가능한 거죠? 예? 여기는 몇 명 정도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데이터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마? 그건 뭐 사용량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부족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방의회가 워낙 관심이 없어서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한 의원이 질의한 그 IP 방송 시스템 구축 1억 1,500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할 때가 보건소,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13개 동이죠. 예, 예. 근데 이 선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선로는 IP를 하면 예, 기존 데이터만 행망으로. 행망으로 예. 행망으로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행망선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 기계값인가요? 예, 거기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는데요. 네. IPTV CMS가 1,750, 인터넷 아니. 방송 CMS 2,880. 내역은 그러면 내역은 저 주시고요. 예. 이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구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9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까지요? 정례 회의 때까지는? 예, 예. 9월까지 해야지 정례 회의 때 지금 평생학습원이나 보건소는 상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예. 보건소 같은 데는 한 두세 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군데가 아니라 3개, 세 개 정도 보건소는. 어? 4개. 보건소는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이 좀 8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거나 뭘 알 수 있게 거기서는 되게 답답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록 보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예산 알겠습니다. 승인해 주면 빨리 완료해서
기계만 사면 나머지는 세팅되는 건가요? 기계만 사면? 그런 네. 거예요? 기계하고 이제 어차피 선은 다 연결해야 됩니다. 손은 통신망 이용한다며요. 아니, 핵망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선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그걸 설치할 위치까지 그 연결을 해줘야 되는 선은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하라고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서 하시는지 참 그것도 잘 모르겠고 잘 해서 다음 의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그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부서 직원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직원들이 또 국장님에 대한 존경과 또 애정이 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울컥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또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이번 상임을 끝으로 해서 뵙고 싶은 얼굴을 못 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하셔서 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추경은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 의원님들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뵙고 했는데 이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간직하고 나가서라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74억 8,84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3%가 증가된 56억 9,88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정책과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특별교부세 3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2보조금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유성문화 기능보관 특별교부금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교육과학과는 청소년 동반자 지원 사업에 국 12보조금 3,1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전략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 12보조금 26억 8천만 원을 인구 간섭 및 저출산 등 공무사업 12보조금 2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337억 4,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78%가 증가된 67억 23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0억 1,8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8%가 증가된 11억 9,87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슬기로운 동행생활 프로젝트 6억 원, 착한 가격업소 운영비 및 배달료 지원 사업 1억 7,492만 3천 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소비자 체험단 2,200만 원 및 플리마켓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조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47억 8,70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8%가 증가된 17억 4,5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통합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1억 8천만 원,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천정조 조화시 농구대 구입 및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 위탁금 등의 4억 3,632만 8천 원, 온천관리사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 및 소송 패소 배상 2억 7,59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조 교육과학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4억 1,036만 원으로 기존액 대비 7.93%가 증가된 6억 9,12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응지원 공모사업 유성과학대는 3억 원,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교육비 특별액 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조 미래전력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5억 3,213만 3천 원으로 기존액 대비 209.36%가 증가된 30억 6,71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평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4,200만 원,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 운영 사업액 2,18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예. 이거 추가 경정 예산안 281페이지. 예. 사회적 기업 탐방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500만 원 이번에 올리셨고 소비자 체험단 2,200 올리셨고 플리마켓 운영 1,500 이번에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국시비가 나왔던 거죠? 이 사업은 작년에도 그 구비로 운영됐던 사업이고요. 구비로 운영됐던 사업. 일부 플리마켓은 시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구비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연초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시비까지 그 영향이 와서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그 좀 홍보나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도 육성 차원에서도 일부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국시비가 원래 있었던 품목인 줄 알았었는데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거는 그럼 무슨 이유라고 하셨죠?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 일부 시비 보조금 같은 것도 그 플리마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구비를 못 세웠고 또 그러니까 연계가 되니까 이거 탐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구비였었거든요. 이 한 개 사업 갖다 그 어떤 연초에 작은 규모 예산 갖다 시행하기가 너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슬 의원입니다. 예. 네, 최육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조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비 사업인데요. 예. 지금 착한 업소가 우리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용의 날은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이제 그 착형업소가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 예. 제5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예. 구청장은 착한 가격 업소의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예. 있다 해서 그 날을 지정하면 우리가 띠를 두르고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지정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날을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착한 업소는? 착한 가격 업소가 그 처음에 지정할 때 55점 중에 40점 배점을 맞으면 이제 지정이 되고요. 1년에 2번을 주사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그 기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 사항을 좀 이행하고 있는지, 또 하반기는 새로운 신규 가격 업소를 우리가 접수받고 해서 1년에 2번 점검을 합니다. 지금 55개소에서 목표가 60개소로 이렇게 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혹시 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예. 지정을 취소한 착한 업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개소가 돼요? 지난해는 12개를 지정해 놓고 7개가 이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이제 그 사유가 좀 영업이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개인 사정도 있고 스스로 이제 폐업을 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경제가 어려워서 좀 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해서 지정을 또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신 예, 의원입니다. 저기 우리 양명은 의원님이 아까 질의 주셨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소비자 체험단 관련해서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적 그 경제기업 기업이 몇 개 있어요? 48개 있습니다. 48개요. 예.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을 9월에서 12월로 잡으셨는데 예. 이 시기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 좀 설명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앞서 존경하는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지금 거의 뭐 상반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났고요. 하반기에서 최대한 2,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하면 사업 기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본 예산에 만약 편성이 됐으면 뭐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사업을 끝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도 하셨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는 그 플리마켓하고 탐방은 운영이 됐었고요. 소비자 체험단은 이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체험단 그러니까 체험단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네, 그 소비자 관련해 가지고서 지난번에도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험단은 이 구청에서 운영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고 이번이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떤 육성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활성화 시키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 효과를 우리 그 이번 연내에 예. 이게 가능할까요? 아, 예. 그 저희들이 그 일단은 구민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요. 저 SNS 활동을 많이 하신 분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첫 사업이니만큼 그러면 요번에 그 연내 그 후기 예. 이런 거 사업 현황 보시고 나서 또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시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 체험단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만족도나 어떤 성과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이 시기에 예. 추경에 이거를 올리셔서 준비를 하셨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좀 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혁신국이 미래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미래혁신국이 제일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미래자가 빠져서 이제 뭐로 바뀌죠 여기가? 경제문화국을 하는데 전 아직 경제문화국으로 바뀌네 미래혁신국. 예, 저는 아직 미래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야 설명서 270쪽 예산서 279쪽 보면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에서 예, 1억 6천이 내려왔어요. 예. 상권 이벤트 뭐 사업해서 지금 구에서 2,500만 원씩 해서 8개 했죠. 예, 예. 근데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이 소비 촉진에 그 행사의 주로 이 사업을 하면 행사가 주로 뭐예요? 우리 국장님. 일단은 그 상인회에서 일단 자유권을 최대한 부여를 하고요. 공동 마케팅이나 홍보나 하는데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좀 많죠. 근데 뭐야? 좀 진담을 처음 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예.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뭐 그냥 뭐 축제, 마을 축제, 마을 축제 하는 느낌? 거기서 뭐 노래하는 분들 몇 분 모셔가지고 노래하고 동네 사람들 뭐 장기 자랑하고 뭐 2,500만 원 갖고 너는 이게 무슨 소비 그 부스 몇 개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인가? 근데 똑같은 데 줄 거 아니에요 이게 8개를 그죠? 전에 줬던데 2,500씩 줬던데 상인회만 똑같은 상인회 주는 거죠? 골목형 상점가하고 이제 시장하고 주는데요. 지난번 2,500만 원씩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물론 중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일단은 상인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상인분들이 그런 행사를 뭐 이벤트도 좋고 홍보도 좋고 마케팅도 좋은데 일단은 그분들의 잘 아신 것도 가장 긍정적인 목표는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상인회에서 그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모이니까. 아니 근데 뭐 보기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행사에 참여자만 몇 명 있어요. 이게 돈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이 효율적으로 예. 돌아가느냐? 그 골목 그 행사하는 데만 몇 명 있어. 근데 그 옆에 식당이나 뭐 상점가가 잘 운영되느냐, 매출이 올라가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바에는 뭐 소상공인진흥 거기서 주는 그 카드 마냥 캐시백을 해주든지, 예? 물건을 사면 숫제 그러면 더 사람들이 뭐 한 10% 만 원, 10만 원 사면 만 원은 캐시백을 해주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2천만 원을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예, 맞는 이게 말씀입니다. 굉장히 돈은 행사 비용은 들어가. 이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거 2천만 원 주면 그분들 얘기가 뭐 2천만 원 나오면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고민해 볼 문제예요. 고민해 볼 문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때 좀 가능한 현금성 살포 캐시백은 좀 자제해달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생각은 좀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하여튼 컨설팅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잘 해서 물건을 썼을 때 돌려주는 거지. 그냥 뭐 상품권으로 주면 안 돼요.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 안 되겠지 카드가. 그럼 소상공인진흥공장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거기서는 카드를 그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만 원 쓰면 10%를 캐시백 해줬어. 10%를. 그래서 거기서 10만 원을 카드에 받아서 했더니 만 원이 그 다음 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품권으로 주면 안 돼요. 그건 현금이냐. 계산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이나 양명환 의원이 얘기한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경제기업 소비자 체험단. 이거를 뭐 2,200을 세웠어요. 용역비로 일반 용역비로. 근데 이 용역비를 하시는데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담당 국장으로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한 두 분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12 예산이 추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런데 3월 달까지 약정 기간이 종료된 그 업체 8개에 대해서 또 지금 이게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도 좀
배려를 해서 8천만 1억을 좀 내려줬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타구도 내려줬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뭐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육성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러면 안 올 줄 알았으면 본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빨리 했어야지. 아니, 전체적으로 연초 계획은 아예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계획에서 뭐 일자리나 그러면 이송 구비로 하는 거니까 구에서는 시에서 안 내려오니까 구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했으면 더 훨씬 좋잖아요. 하려면 먼저 했어야 되고. 예,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초부터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뭐 작년부터 그렇게 됐으니 그 부분이 맞고요. 아니 이게 물품비가 뭐예요? 10만 원씩해서 100명한테 주는 게? 그 일단 사회적 기업 가령 한 10군데에서 거기서 생산한 물품 예. 그 몇 가지는 이제 선정을 해야죠. 예.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거를 한 1인당 10만 원 정도 그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물품을 사가지고. 예. 그래서 후기를 올리고 그 홍보하고 이제 제품 판매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잘해서 뭐 경제가 살아야 나라도 살으니까 잘 해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욱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욱슬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질의할 사항은 297쪽에 체육시설 유지 보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예. 보면은요, 그 우도볼장 숭용 재축이 구입, 예. 예, 그 1,370만 원 예산을 증액하죠. 예. 근데 마레트 골프장과 우도 골프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라운드 골프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도볼 그 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예. 바로 옆에가 마레트 골프장이죠. 예. 그럼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체육회하고 이 종목단체 이제 마레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관리는 체육회가 총 책임지고 현장 관리 이제 마레트 골프에서 하게 되고요. 예. 같이 사용하십니다. 예, 마레트하고 우드볼하고 같이 사용하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한 군데 해주면은 또 한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예. 부분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298쪽에 온천시설 유지관리 소송 패소 배상금 건에 대해서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결 결과가 보면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위성구가 승소를 했어요. 예. 근데 항소심을 청구해서 행정소송 판결이 유성구가 패소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패소 속가가 1억이 돼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 1,594만 9,400원이에요. 예. 그러면 도합 1억 1,594만 9,400원인데 예산은 2억 7,595만 원이 계상이 돼서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속가 배상금은 일단 1,595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예. 그 전체 금액의 이 세부 사업의 나머지 건 2억 얼마 말씀하신 거 나머지 거는 온천관리사무소 외관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리모델링 금액이 별도로 있거든요. 288쪽에. 예, 그러니까 소송 패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1,595만 원. 예. 그것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2억 7,595만 원이
지금 추경 요격이 돼 있는데 예. 그 온천 시설 유지 관리는 299쪽에 예, 예. 그 외벽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또 아, 예, 예산이 예, 세워 예. 있거든요. 아, 야, 수치가요. 그 죄송합니다. 그 지금 299쪽에 있는 외벽 리모델 공사는 예. 증감액은 2억 6천입니다. 숫자 가지고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 좀 맞는 숫자가 말씀입니다. 좀, 예, 예. 오류가 된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예, 예. 286페이지 요거 예산안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요거 예.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 2억이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천 문화축제는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뭐 23만 명이 왔고 뭐 경제 유발 효과가 600억이라고 그랬 61억 60억이라고 했던가? 요거 6억 8천이 지금 서 있는데요. 6억 유성온천 문화축제 예, 예. 뭐 낙찰책 같은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아, 지금 이 부분 예산서에 표기된 부분은 기존 본 예산에서는 이제 자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예에서 12가 그 대표 축제라서 지원되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세부 사업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을 제로로 하고 새로 편성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되게 나눠놓은 거고 또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4계절 축제로 총괄로 예산액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절별로 나눠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렇게 나눠놓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은 크리스마스 축제 2억 원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6억 8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 쓰셨어요? 좀 남은 게 있지 않나요? 낙찰 차익 같은 거 혹시 용역 줬을 때 이 부분도 그 전체는 총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일 부기로 돼 있어서 남은 금액을 계절 축제를 2월에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끝납니다. 이제 2월 안 시킵니다. 6월 8천 그럼 다 쓰신 거구나? 예, 예. 좀 잔액이 남아도 2월 안 시킵니다. 유성 재즈 맥주 페스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3억 써 있으면은 요거 낙찰 차익이 있어도 그냥 거기에 다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제 여름 축제 맥주 페스타 거기다만 쓰고요. 이제 남은 금액은 이제 2월은 안 시킵니다. 겨울로.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예. 지금 낙찰가액 같은 게 나왔나요? 아직은 지금 조달 아마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낙찰자액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 같은 통계목에서 뭐 뜰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예, 혹시 금액이 많으면 좀 검토를 좀 해보겠는데 뭐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 그럼 그 옆에 287페이지 예, 충남대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예, 예, 7,500만 원이고요. 예, 이게 그 충남대 서문 쪽 종합운동장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구민들이 종합운동장 빌릴 때 뭐 혹시 돈 내던가요? 예, 구민들이 종합운동장 빌릴 때 돈을 내던가? 돈을 안 내나요? 대관료는 다 내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뭐 설치해 주면은 뭐 구민들 뭐 깎아준다던가 뭐 그런 거 없나요? 그 기존에 저희들이 그 테니스장이나 기타 뭐 축구장 이런 건 저희들이 체육회 같은데 할 때는 50% 할인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하는 데서는 특별히 그 할인율은 없고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공식적인 행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거점 국립대이긴 한데 구에서 할 거는 별로 없고 보통 시나 나라에서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런 걸 갖다가 가끔씩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데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희들은 이게 생각을 할 때 그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꼭 이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요. 지금 체육 인프라가 이제 모여있는 그 대학교 안에서 뭐 저희들이 요구하는 체육회나 종목단체나 거기서 많은 지금 체육 활동을 하고 있고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이쪽 사원에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편의시설을 위한 차원에서 그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산하게 됐고 이게 다만 그 만약에 대학교 내가 아니고 대학교 밖이라도 이런 체육시설에서 편의시설이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해줘야 된다.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국립대 충남대 같은데 1년에 보통 얼마 정도씩 구해서 뭐 해주는 게 있던데 보통 얼마 정도 한다는 그런 뭐 기준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그 정기적으로 충대에 지원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업 단위 사업에 의해서 그때그때 항상 지원이 되는 것 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예. 선풍기 2대 있습니다. 아, 예. 이건 얼마 안 되긴 한데 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 똑같이 그 우드볼장에 저기 마레트장이 들어갑니다. 아, 신성동 게이트볼장입니다. 신성동 게이트볼장이요? 예. 두 개 다요? 예, 예. 게이트볼장 선풍기가 여기만 필요한 겁니까? 다른 데도 다 필요하진 않나요? 다른 그 게이트볼장이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은 이쪽에서 이제 아마 파손이 고장이 된 모양인데 그래서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도 요구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만 해줄 게 아니고 이왕이면 다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을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신 의원입니다. 예, 예. 좀 전에 우리 유성 온천 문화축제 관련해 갖고요. 예. 이거 지난번에 우리 예산 삭감 이걸 사실은 뭐 유성 온천 문화축제 관련해 갖고 2억 삭감됐던 부분이긴 한데 예. 이게 지금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마다 사계절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10억 3천만 원이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12도 한 1억 2억 정도 별도로 지원을 받는데요. 이 사계절 축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대표 축제고 정책적인 사업, 정책적인 것보다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그런 축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축제입니다. 이제 대표 축제로 이제 거의 자리매김 돼가는데 또 지난번 예산에서 이 부분만 조금 예산이 잡히지가 않아서 우리는 겨울에 또 축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축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점도 본 의원도 또 지적을 좀 했던 사항도 있었고요. 예. 그때 본 예산 편성 때 이 부분에 관련해 갖고 추가 경정 때 이제 얘기를 안 하시겠다 말씀을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요구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경에. 축제 예산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은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 예산을 추가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희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 보니까는 그 맥주 페스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재즈 맥주죠. 재즈 맥주 페스타. 예.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예. 좀 뭔가 차별화를 좀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행감 때 아마 예, 말씀드린 예, 예. 바가 있는데 예.
어때요? 내용 전혀 변동이 없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좀 보완될 사항은 지금 단위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아직 8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 그것도 사전에 의원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자라섬이라든지 뭐 남양주 이런 데를 보면은 제주 축제는 제주 축제만의 캐릭터가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비중이 어디에도 있냐, 예. 이게 중심인데, 저희 유성구 제주 맥주 페스타를 보면은 중심을 사실은 좀 맥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캐릭터를 좀 차별화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홍보에도 활용이 되고, 이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도 뭐 아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여름 축제는 그 제목 그대로 재즈하고 여름밤에 재즈하고 이제 맥주랑 꼭 술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연출하기엔 축제고요. 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행사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상의해서 그런 그 방향성을 갖고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이제 통보가 옵니다. 네. 이제 거기하고 같이 우리가 협상을 해서 그 사업의 방향성에는 우리가 물론 제시는 하겠지만은 더 좋은 아이템이 있을 테고, 또 더 좋은 그 사업 범위나 뭐 그런 내용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전적인 방향성이나 항목 다 잡습니다. 우리가 제시는 하지만 거기서 더 좋은 내용을 찾아내고 넓힙니다. 어쨌든 뭐 유성구가 좀 더 이렇게 나아가고 발전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이 예. 질의하신 내용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추경에 편성 안 한다고 그랬어. 그 속기록을 띄워드려야 하나?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추경에 예.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면 이거 10이 내려오면 어떻게 편성할 거냐고 했더니 그게 맞춰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편성이 됐으니까 우리 한영신 의원이 질의한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분명히 올해 드론 씨 얼마 들어갔어요? 드론 부르는데 드론 하는데 한 1억 들어갔습니까? 5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8,600 들어갔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죠? 2회에. 예. 2회 했어요? 아니 지금 온천 축제 때 아니 한 번 했죠. 또 해요? 예. 언제? 저기 맥주 페스타 때? 예, 가을에. 예. 그 계약한 회사가 그때 또 해주는 거예요? 예. 따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것도 똑같아. 저 드론 온천 축제 때 드론은 비켜서 한다고 우리 심창영 과장님이 그때도 있었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 온천 축제 비켜서 하겠다.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면 속기록 띄워드리고.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천 축제 하시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온천 축제에 보면 온천 축제가 이번에 작년 몇 년, 2, 3년 전부터 온천 축제가 메인이 아니고 꽃이 메인이 되는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껴. 거기에 꽃이 많이 전시돼 있어가지고 예. 꽃도 봄꽃 축제가 해서 몇 억이 들어가. 그러면 그 온천 축제의 예산이 우리가 중기 재정 계획이나 재정 계획이 심의 받는 건 축제 예산은 얼마예요? 3억이에요, 5억이에요? 3억일 겁니다. 3억이 네, 정확한 금액이 안 기억이 안 예, 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성구에서 계속 분개하는 거야. 한 군데서 안 하고. 똑같은 축제인데 과만 바꿔가지고.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면 구민들한테 그만큼의 만족을 주는가도 고민해 보실 문제예요. 축제는 발전하고 그래야지. 우리 지금 온천 축제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야, 이 축제가 대단하다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화자찬지로 몇십만이 왔다고 하지. 딴데 무슨
딴 데 축제 마냥 야 이거 가면 온천 축제 가볼 만하다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뭐 우리가 몇십만 왔다고 엊그저께 성과 보고대 뭐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이지 그 축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스스로 판단하실 때 대전에서 야 온천 축제 대단하다.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 30살 먹어가면서 이제 29회째인데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대전에서는 인지도가 최고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도는 이제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온천에 대한 그런 게 없어졌어. 온천에 대한. 네? 나름 온천이랑 그 타이틀 그 이름 석자를 넣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해마다 갈수록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제 하시고 하실 때 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폐소 예. 소송 폐소 배상금이 1,500만 원이에요. 예. 이 폐소 내용이 정확히 내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온천공 위치가 예. 이 온천 그 토지하고 다른 거예요, 지번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아니죠. 온천공 소유주가 아니에요. 토지가 온천공 있는 위치가. 유성구장이 아니다. 아니 그 당사자 그러니까 온천공 위치하고 예. 실제 토지 소유주가 다른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1990년도쯤에 예.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온천공이 있는 토지가 대전시 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택지 개발하면서 예, 우리 여기 동명동 개발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한 90년도 그러니까 편입이 됐는데 기억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게 온천공이 허가 받고 세금도 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해서 돈을 변상해 달라고 한 거서 우리가 진 거죠. 이거는 대전시에서 한 건데 왜 유성구에서 돈을 물어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온천공 허가 조건이 이게 온천공 위치하고 토지수가 같아야 같아야죠. 되는데 이제 그쵸. 다르잖아요. 네, 네. 대전시가. 네. 근데 그때가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한 22년도 초에 이제 소송이 걸린 건데 그 전에 이제 불허가 처분을 한 겁니다. 20년도쯤에. 그러니까 과거 한 30년 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불허가 처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가 들어온 거고요. 결론은 그 당시에 대전시가 편입을 하면서 어떤 그 보상, 뭐 지정물 보상이나 그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일체 보상이라는 게. 그러면서 한 30년 동안 암묵적 무시적으로 그냥 사용 승인이 됐다. 근데 근데 이걸 지금 와서 제어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안 된다. 불어 통보해 예. 괜찮아요. 예, 그 상황입니다. 대전시에서 잘못한 거네. 결론은.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31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 운영하는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서비스원의 2개소, 일반 7개소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근데 위탁 운영 재원 비율이 서비스원은 국비 10%, 일반원은 우리가 이제 구비가 10%고 일반은 예. 25%예요. 예, 예. 근데 일반으로 위탁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서비스원은 10% 구비가 일반은 예, 예. 25%라 15%가 더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일반으로 이렇게 7개소가 사회 서비스원은 대전시 그 위탁기관 산하기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회 서비스원이 꼭 대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예. 지자체 광역에 있는데
이 업무가 이런 그 아동에 대한 이런 돌봄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 서비스원이 설립이 될 때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시에서 제안을 하고서 12 비율을 높여준 거예요. 12 비율을 매칭해서 구비가 25%고 아니 처음에 12를 40%를 지원을 해주고 구비를 10%로 예 100 중에 그리고 예. 일반은 25%.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은 15%가 더 이렇게 많이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비스원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주면은 10%니까 구비가. 그러니까 이 사회 서비스원도 최초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위탁을 맡아서 했는데 또 아동 돌봄 전문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맡은 게 아니고 타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 사업이 비대해지니까 이쪽 분야는 이제 접은 거죠. 그러면 많이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다른 사업도 서비스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야 사업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다 함께 돌봄센터도 위탁을 못 주고 자체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10%, 25%는 15%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비를 15%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왜 7개소는 일반이고 2개소는 서비스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돌봄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또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돌봄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산서 296쪽 설명서 326쪽 한번 보시죠. 유스호텔 관리. 예. 예산 예. 이거 국장님이 책임지고 철거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여기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그건 기억하시네. 예. 기억 안 난다고 안 하시고. 근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예? 건축물 관리법 30조 신설 행정 절차 강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다 여기다 썼어. 예? 근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30조가 마지막 개정된 게 2022년 2월 3일이에요. 한번 그 법 좀 보세요. 언제 개정됐나? 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사유가 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아니 법령이 있긴 하고요. 2022년도에 바뀌었는데 무슨 이거는 여기다 지금 설명서에다 허위를 쓰셨어. 이 부분도 일부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거를 예산 편성하기가 본 예산에 추경에 하기가 좀 불편해서 본 예산에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 예? 이거 지금 전혀 의미 없는 돈이 2,2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뭐 2, 3천 써서도 계속 유지해야 돼. 근데 철거해야 돼요. 철거는 해야 돼. 시간이 문제지. 내년에 가면 좀 뭐 예산 추계해온 게 한 4억인가 얼마 된다는데 내년에 되면 더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 현재로서 이제 6억이 넘고요. 내년 가면 뭐 조금 더 언제 갈까. 그 외에 이 부분이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계획서가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없고 또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 건물을 진다고 해도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돈이 더 들어가.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하면 주민들이 임시 공영 주차장이라도 쓸 수가 있어. 자갈만 깔아 놓으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아니 알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하시면 여기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변명하신 거에 대해서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철거 이 건물을 문예회관을 신축하더라도 돈은 들어가야 돼요. 이 철거비하고 다 돈 예산 편성해 줘야 돼. 계상을 해 줘야 돼.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예. 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하기에 좀 불편해서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나왔으면 그냥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 허위로 문서를 쓰시면 돼. 날짜가 22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예. 하여간 뭐 내년 내에도 철거해서 거기 수통거리 주차도 상당히 주차하는데 심해요. 그럼 예. 거기다 임시 공영 주차장 해 놓고 그럼 3천만 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주차과에서 자갈만 세석만 깔아가지고 해 주면 CCTV 설치해 놓고 뭐 CCTV는 설치해야 되겠지. 뭐 파손이라든지 임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언제 공사를 할지 모르지만 대전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 예산이 우리 승인은 받았어요? 문해여관에 대해서 중기시행계획에 못 받았죠? 아니 일단 지금 대전시하고 절차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뭐 우리는 동의해줬잖아요. 대전시도 해준다며. 예. 그 절차가 이제 나오면 이제 다음 넥스트 2단계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2단계로 해서 예. 하여간 이게 돈이 뭐 건축 허가할 때 해서 돈이 안 들어가면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잖아. 이래저래 이 돈은 다 줘야 되잖아. 건축 설계비에 철거비도 포함해서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예. 설계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 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국장님, 예. 그 미래혁신국이 지금 4개 부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4개 부서 모두 공모 사업에 선정됐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모든 미래혁신국 모든 부서가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네, 그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유성구 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